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아나운서 김현우입니다. 4월 2일은 세계 자폐인의 날입니다. 자폐인의 날이란 유엔 총회에서 자폐아의 조기 진단의 중요성과 대응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정한 날인데요. 우리나라의 이 자폐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직 거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욘디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4편에 걸쳐서 자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치료법과 대응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이신 아이마인드 의원의 서경남 원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임상적으로도 많은 환자들을 다루게 되실 텐데 이게 만나보시면서 자폐아들도 치료하실 일들이 많으시죠? 네, 많죠. 네.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서 조금 이 부분은 아쉽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 이 자폐아는 보면은 굉장히 종합적인 질환이에요. 네. 우리가 어떤 염증이 생기면은 항생제를 먹는다거나 이런 치료가 굉장히 단순할 수가 있는데 자폐아는 여러 방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고 네. 치료도 아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자폐증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대비도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자폐아를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유엔 총회에서도 그렇듯이 초기에 진단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네, 그렇죠. 네. 오늘 좀 이 슬라이드 보면서 그럼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 자폐증은 발달장애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성숙하는 과정을 발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거나 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자폐증은 모든 영역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전반적 발달 장애죠. 네. 그리고 요즘은 자폐증에 대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자폐증과 비슷한 아이들이 이렇게 5종류의 질환이 있더라는 거죠. 네. 얘들이 출발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나중에는 비슷하게 자폐증 비슷하게 심각한 질환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보면 자폐증, 전반적 발달 장애, 또 아스퍼거 장애, 레트 장애, 소아분개성 장애 이렇게 분류는 돼 있지만 네. 그 시발점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통합적인 원인이 있고 네. 그것이 뭔가 스펙트럼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발현이 나타나는 것 되는. 같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보시다시피 5가지 질환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언어, 인지, 정서, 운동성, 사회성 전부 발달에 문제가 있으면 자폐증이고요. 네. 이 자폐증하고 거의 비슷한데 진단 기준에 약간씩 안 맞는 아이들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 장애라고 얘기하고 자폐 장애 중에서 언어 인지 장애는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언어는 의사소통이 되는? 네네. 그런 네. 아이들은 아스퍼거 장애라고 합니다. 그 레트 장애는 한 6개월까지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다가 갑자기 그동안 습득한 운동 기능이 상실되면서 나중에는 아주 망가지는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소아분개성 장애는 아이가 서너 살까지는 정상적으로 자라다가 유아기에 치매가 온 듯이 망가지는 그런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레트 장애랑 소아분개성 장애는 자폐증과는 좀 달리 예. 늦게 발현이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군요. 아까 전에 초두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영화 속에서 이 자폐증들이 좀 이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폐증 하면 왠지 사회성은 결여돼 있지만 천재적인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레인맨도 그렇고 또 네. 마라톤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폐를 겪고 있는 친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남과 다른 재능을 갖고 있나요? 네, 자폐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10%에서는 이런 네.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요. 10%가? 예, 일반인은 1%. 1%. 예, 예. 그럼 어떻게 보면 비율이 조금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 높다라고 건가요? 볼 수가 있죠. 그럼 자폐증이란 뭔지 이제 정의부터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대체로 이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보통 아이들은 태어나서 방긋방긋 웃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웃지도 않아요. 아하. 그리고 엄마가 쳐다봐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엄마 목소리에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깍꿍놀이도 잘 안 됩니다. 네. 눈맞춤도 안 되고.
그래서 엄마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을 봐도 무서워하지 않고 덥석덥석 잘 안기기도 하고 오히려. 예, 네. 엄마하고 떨어지는 데 대한 불안도 없어요. 근데 엄마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되느냐. 옆에 친구가 있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래 관계가 안 되죠.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왕따입니다. 네. 근데 보통 왕따의 개념은 나는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왕따가 되는데 그렇죠. 얘들은 그런 뜻이 없어요. 친구들은 옆에서 또 무리를 지어서 놀더라도 자기는 혼자서 모래놀이를 계속 한다거나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네, 그렇죠. 그런 예. 거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언어 및 의사소통에 심한 장애를 겪게 되는 거죠. 예, 얘들은 이제 언어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지시하는 거는 알아듣는데 네. 추상적인 내용은 이해를 못 해요. 아하. 그래서 얘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속담풀이, 유머 이런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은유나 비유적인 건 전혀 이해를 네, 할 네, 수 네, 없는 네. 상태이군요. 특이한 행동을 반복한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해주셨는데. 예, 저한테 어떤 애가 이제 진료를 보러 왔는데 네. 문이 열리니까 토끼띠 하듯이 막 토끼띠으로 들어와요. 어허.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네. 어떤 애는 심한 경우는 머리를 계속 벽에다 박는 벽에 박기도 경우도 하고. 있고 네. 얼굴을 계속 찡그리기도 하고 또 손을 계속 이상한 모양으로 뒤틀기도 하고 또 까치발해서 다니기도 하고 또 자동차나 이런 장난감 같은데 애착을 보이는데 네. 그것을 원래 이제 용도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줄을 세운다거나 네. 쌓거나 돌리는데 몰입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도 뭐또 말씀해 주셨는데 30개월 이전에 발병이 된다고요. 그럼 태어났을 때부터 네, 어찌 대체로 보면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유전자의 이상으로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유전자와 뇌 손상이 있어서 네. 태어날 때부터 신경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죠. 유전자를 물려받을 때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생긴다고 하셨는데 어떤 후천적으로 경우죠? 이제 네. 유전자의 손상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엄마 태내에서도 네. 생길 수도 있고요. 태내에서 풍진이라든가 이런 감염병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또 분만 과정에서도 산도에 너무 오랫동안 아이들이 있다 보면은 이 뇌가 눌리면서 저산소증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분만 많죠. 과정에서도 이 자폐증을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다시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분만 과정에서 이제 분만 산도가 굉장히 좁잖아요. 네. 그게 머리가 끼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있다 보면은 산소 공급이 안 돼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뇌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치명적인 손상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든 문제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폐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연분만이 무조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꼭 그런 게 아니겠네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연분만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넘어가면은 네. 제왕절개를 고려하는 것이 태아를 위해서 좋은 거죠. 그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네. 초산인 경우에도 적어도 12시간을 넘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전자가 상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부모님들의 어떤 상태가 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노산이나 혹은 음주, 담배 이런 게 당연히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아하. 알코올도 영향을 네. 미치고 또 최근에는 백신 우리 태아가 태어나면은 바로 백신을 놓잖아요. 네. 백신을 아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넣는데 백신의 보존제로 수은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은에 의해서 네. 이 자폐증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미국에 ARI라는 단체가 있어요. Autism Research Institute라고 림랜드라는 박사가 이제 그걸 창설을 했는데 그분의 아들이 바로 자폐증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수은 중독하고 자폐증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망각, 환각, 조현병에서 보는 사고 장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양상은 이 조현병이라는 게 옛날에 정신분열병이거든요. 네. 정신분열병도 보면은 사람들이 딴 나라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자폐증도 거의 딴 나라에 있는 느낌이 드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증상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증상 형태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은 자폐증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가 또 이제 궁금해지는데 전 세계상 수치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이게 이제 국가마다 또 조사할 시점마다 이 결과가 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적게는 2명, 많게는 13명, 만 명당? 예. 완전 그 범위가 너무 범위가 넓은데요. 너무 넓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 연구된 거는 97년도에 홍광희 교수님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6세 미만 아동에서 10,000명당 9명, 그 1,000명당 1명 정도 예, 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 정도가 네네. 자폐증을 겪고 있는 거네요. 네. 꽤 많은 수치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까지 포함하면은 네. 훨씬 많죠. 가장 경증인 아스퍼거 같은 경우 1,000명당 1 내지 3명이죠. 네. 그래서 저기 일본에서 연구된 거를 한번 보신다면은 일본에서는 1970년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10,000명당 5명 정도라고 했는데 한 30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1,000명당 5명으로 거의 10배 정도 증가가 돼 있더라는 거죠. 급증하고 있다고 볼 네, 수가 예,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전자의 어떤 상처, 뭐 손상이 이런 많다는 네. 거죠. 예. 성별로도 분류를 해주셨는데 남자가 더 많나요? 네, 남자가 서너 배가 많습니다. 증상은 근데 오히려 여아가 심하다고 해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빈도는 여하가 적은데 적지만 증상은 오히려 강도는 더 심해요. 센. 예, 예. 오늘 자폐증의 여러 가지 증상적인 거를 말씀해 주시기에 앞서서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한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신다고요. 자폐인들이 이렇게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데는 뭔가 신경생리학적으로 또 신경심리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관점 수용 능력이에요. 여기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네, 셀리와 N의 실험이군요. 네, 보면은 N 셀리, 그러니까 네, 같은 왼쪽 방에 있죠. 아이가 N이고 오른쪽이 셀리네요. 같은 방에 있는데 셀리가 공을 이 상자 안에 박스 안에 넣고 닫고는 나가죠. 네, 나간 사이에 N이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공을 꺼내서 바구니에 넣습니다. 근데 셀리가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을 때 셀리가 그럼 공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은 상자에서 찾아야겠죠. 보통 사람들은 네. 다 상자라 그러죠. 심지어 다운 증후군 애들도 상자에서 찾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자폐 아이는 바구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 나는 바구니에 있다는 걸 알지만은 셀리는 바구니에 있다는 걸 모르고 상자에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셀리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네, 인정하지 자폐인들은 못하는 모르는 거군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관점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보통 4살 정도 되면 이게 생기기 형성이 시작합니다. 되는군요. 근데 자폐아들은 나이가 훨씬 많아도 이게 생기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하죠. 이런 것을 마음의 이론이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옆에 보면 뇌 사진도 같이 바로 있는데 이 부분들이 네. 이 관점 수용 능력이 이루어질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입니다. 근데 거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예. 공감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예. 상태에 이르는 거군요. 다음으로는 미러 뉴런, 거울 신경이네요. 네. 이거는 우연히 발견됐는데 어떤 연구실에서 원숭이 뇌에 여러 전극을 꽂아놓고 원숭이가 입이나 손을 움직일 때 어느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연구인이 어느 날 이제 밥이나 이런 뭘 먹는다고 이렇게 손을 계속 이렇게 갖다 대는데 그걸 보고 있던 원숭이 뇌 요 부분들이 반짝반짝 이렇게 활성화가 되더라는 네.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뭐 하는 것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원숭이가 뭔가를 먹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는데도 자기가 먹을 때처럼 활성화되는 뉴런이 있더라. 아하. 다른 사람의 몸짓에 거울처럼 반응하는 신경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거울 신경인데 네. 자폐인들은 이 부분이 활성화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울 신경이 하는 역할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동조도 하고 또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구나 이해도 하는 그런 역할인데 자폐인들은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군요. 우리가 하품을 하면 옆에 네. 사람이 따라하는 그쵸, 이유도 바로 따라하게 이 되고. 거울 뉴런 때문입니다. 아하. 예. 또 그래서 엄마가 방긋방긋 웃어줘도 같이 아이일 웃고. 때부터 같이 예. 웃을 수가 없는 상태인 그렇죠. 게 예. 자폐인 네. 상태군요. 되게 안타깝네요.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결국에는 공감을 할 수 없고 이게 발전되니까 결국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해민 스님의 글이네요. 예. 네. 해민 스님이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합장하면 자기도 합장으로 답례를 하고 어떤 사람이 목례를 하면 자신도 목례로 답을 한다는 거죠. 합장을 하는데 목례로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해민 스님이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바로 미른 유런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폐인들도 이 미른 유런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도구가 나온다면은 네. 의사소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해민 스님의 글이 나와서 뭔가 했더니 미련 이론을 설명해 주시기 네. 위해서 이렇게 나왔군요. 글 자체도 좋은데 또 네.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폐인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진단과 증상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적으로 좀 이 자폐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잘 정립이 돼 있나요? 자폐증은 한번 앓고 지나가는 감기와는 다르죠. 그렇죠. 평생 지속되는 또 굉장히 치료비도 많이 드는 이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 장애아의 부모가 그걸 다 감당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문제이고 또 국회에서는 이런 법을 제정해서 법적으로 또 그런 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해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스튜디오에 방문하셔서 영화에서 나오는 자폐인들은 보통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네. 현실에서의 자폐인은 네버엔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정말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편에는 원인, 또 치료법, 임상적으로 연구하신 결과들을 이제 연재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자폐증을 자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시죠. 다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경남 원장님과 함께 자폐인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게 단순한 이벤트나 행사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니까요. 더욱더 함께 나누면서 우리 전 사회가 건강해질 때까지 함께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eyond the Internet after the rain.kr